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주크박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또 이 TV에 얼굴을 비치는 해설가 중에서 가장 냉정하고 냉철하고 냉혈한 박찬하 해설위원의 우리 국가대표팀 싱가포르전 그리고 다음 중국전에 관한 이야기까지 일단 이 코너에서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전 어떻게 보셨어요? 싱가포르전 얘기하기 앞서서 네. 먼저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무서워요. 한 의원님도 그때 같이 하나를 하셔야 돼요. 진짜요? 네, 저희가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네. 이제 정말 이제 사회의 첫 발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내딛는 순간이잖아요. 월드컵의 첫발 몇 시간 전에 수능 첫발이 있었네요. 네, 네, 성인이 수능이 돼서 끝나는. 그렇죠. 네. 시험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박찬하 위원을 제가 좀 전에 냉혈한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온혈한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물 좀 타는 거죠. 네, 이렇게. 조금 따뜻한 분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원투펀치를 지금 3주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랬나요? 네, 원래 영주 형이 원래 한번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영주 형이랑 저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순서를 제가 바꿔달라고 했는데 네네. 영주 형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바꿨는데 바꾼 그날 안 된대. 본인이 괜찮다고 해놓고. 그래서 제가 지금 믿지 못하게 3주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 송영주 의원 어디 갔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뭐 어딘가 간 간대요. 것 네. 같기는 한데 어쨌든 송영주 의원이 사라진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또 수능 끝나신 여러분들께 정말 앞으로 밝은 미래를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싱가포르전 어떻게 보셨어요? 싱가포르전은 우리 대표팀이 지금 A매치에서 3경기 연속으로 뭐 4골 이상 터뜨리는 게 20몇 년 만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경기마다 10월 A매치 주간 그리고 11월 달 이제 첫 번째 월드컵 2차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 폭발적인 공격력, 골 결정력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강하냐 약하냐 그 문제를 일단 차치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대량 득점으로 게다가 또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두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일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갑고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눈호강을 할 수 있는 경기다. 근데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는 이게 되네? 근데 될 수밖에 없는 멤버 아니에요? 뭐 세계적인 팀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모든 경기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대량 득점하고 무실점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호화 멤버인 팀들도 안 되는 날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시종일관 지금 우리 감독의 부임 이후로 제가 대표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그래 냉혈한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그래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지금 또 막상 나오는 그 결과와 내용을 보면은 또 마냥 그러기도 어렵죠. 여기서 뭔가 우리 대표팀이 이거는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흠잡는 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좋게 해주세요. 좋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중국전 또 그 이후 이제는 아시안컵도 남아 있으니까 또 얘기할 건 또 얘기를 하셔야 되고.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 자체가 지금 소속팀에서의 활약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대표팀에 합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9월달, 10월달, 11월달에서 지금 매달 소집이 돼서 같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멤버도 대충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는 뭐 이강인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빠졌던 기간도 있고 손흥민 선수 역시도 몸 상태 때문에 뭔가 6월달부터 해서 9월달 넘어오면서 관리받았던 시간들도 있고 하지만 현재 이렇게 모였을 때는 우리 선수들이 다 대부분 소속팀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한번 펼쳐봐. 이런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선수 개개인이 지금 자율성이 높거든요. 네. 자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수비도 뭔가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우리 미드필더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래서 제가 9월달에 A매치 끝나고 왜 우리 대표팀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뭔지는 알겠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구체화될지는 잘 모르겠다. 명확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근데 사실 10월 달에 생각이 바뀐 게요. 9월 달에 우리가 유럽 원정 갔을 때 하려고 했던 내용과 10월 달에 이 튀니지 그리고 베트남이랑 경기했을 때랑은 경기 내용에서 또 하고자 하는 방향이 또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9월과 10월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네, 차이가 하고자 있어요.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상상치 못한 변수에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좋은 팀의 기본 조건, 제가 생각하는 좋은 팀의 기본 조건은 우리 팀이
어떤 경기력으로 어떠한 형태로 경기를 할지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해야 된다. 근데 우리 팀이 어떻게 경기를 할지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네, 이게 약간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항상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그 마지노선 평균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이 평균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는 자율성을 약간 잃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수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거 맞고, 그리고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주는 것도 좋은데, 아시안컵 이제 중국 원정 치르고 나서 바로 아시안컵 본선 무대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아시안컵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난 베트남전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전 이런 팀들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수비 조직력이 좋고 역습의 어떤 퀄리티가 올라가고 골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과 경기를 해야 되고, 그런 팀들을 상대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컵은 벌써 조별리그 때부터도 지금 2차 예선 조 레벨은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약간 줄이고, 네, 해야 될 것들 그걸 채워나가면 오히려 더 강한 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진 거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상대 선수들이, 우리 공격진들이 달려들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공포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바꿔서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제 디테일이 약간 부족하거나 이럴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우당탕탕 달려드는 것만으로도 뭔가 하나하나씩 잘 만드는 것도 이제 위력이 있지만, 이렇게 오는 것도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 싱가포르전도 이강인 선수 오른쪽에서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진짜 달려들면 그 아시아 레벨에서 웬만한 팀의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은 분명히 좀 공포감이 올 게 틀림이 없죠, 지금. 인터내셔널하게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즐비한 팀인데. 그래서 이게 막상 우리가 약간 디테일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자율성을 약간 내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경기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축구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또 잘 되고 있는 거를 중간에 여기서 뭐 수정을 엄청나게 가하거나 할 필요는 원래 없잖아요. 수정을 그리고 안 할 거예요. 이번 A매치 2경기 끝나면 바로 아시안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점검 무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예선은 분명히 월드컵으로 향하는 첫발이기도 하지만 아시안컵에 대한 마지막 또 평가와 점검의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 상대로도 사실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풀 전력으로 그냥 싱가포르 전부터 나갔죠. 오늘 뭐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은 황인범, 이재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랄지 뭐 수비형 미드필더를 또 사실상 전문적인 선수를 쓰지 않으면서 좀 더 아시아에서의 약팀을 만났을 때의 포진으로 나갔는데, 요런 조합이 종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팔렘방 아시안 게임 전에 김학범 감독이 와일드카드로 황의조 선수를 뽑으면서 했던 얘기가, 아시아 대회에서는 골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내가 공격수를 데리고 가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네. 김학범 감독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골이 답답하게 안 터져서 우리가 뭔가 이제 실족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없게 하겠다는 김학범 감독의 보관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원래 성향 자체가 뭐 공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경기 봤을 때는 당장에 싱가포르가 내려설 거라는 것은 예상 가능했잖아요. 네. 그리고 밀집 수비할 거라는 것도 예상을 가능했고, 더 때려 박아서 공격 파괴력을 올리는 그런 선택이 잘 먹혀들었기 때문에 아마 아시안컵에서도 골이 나와야 될 때, 공격적으로 더 경기를 해야 될 때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궁극의 역시 또 아시안컵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토너먼트 단계에서 강팀들을 분명히 여러 팀 만나게 될 텐데, 모의고사라고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월드컵 예선이니까 좀 더 그래도 나은 팀들과의 대결에 대비할 수 있는 한 판은 중국 원정일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 경기 가운데는 중국이 가장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 본선에서 자주 만나게 될 스타일이고, 그리고 베트남이라든가 또 싱가포르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 또 중국이 우위라고 봐야 되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 베트남한테 큰 코 다치고 했던 근년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또 베트남이 좀 섭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은 싱가포르보다는 뭐 윗 레벨이라고 봐야 되니까, 중국 원정이 2차 예선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도 뭐 가장 큰 고비라면 고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희 이제 녹화 시작하는 그 무렵에
태국에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끝나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태국 상대로 2대1 원정에서 이겼어요. 네네. 중국 대표팀이 이번 대표팀 소집되고 나서도 몇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고요. 원래 원정 갈 때는 선수들이 비행기도 좀 클래스가 높은 거 타고 이랬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축구도 못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뉴스로 접했는데 그럴 자격이 있냐 이래서 비판을 너무 많이 그게 받아서 언론에 나왔어요?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위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해요. 이게 카더라 통신일 수도 있어서 원래는 이제 PR을 타야 되는데 일반석을 타고 태국 원정을 갔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중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렇게 자국 내에서도 좋진 않다. 네. 그런데 태국 원정에서 그래도 승리를 했으니까 중국 대표팀도 약간 업돼 있는 상태에서 안방으로 돌아와서 우리와의 경기 또 준비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2등까지 해야 되는 입장인 상황에서 중국에게는 그 태국 원정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한 판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팀 가운데는 네. 아무래도 우리는 논외로 쳐야 되고요. 예, 객관적인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우리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한 장 두고 싸우는 건데 싱가포르는 가장 약체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그래서 태국이냐 중국이냐 여기서 확실히 갈릴 거라서 원정에서 중국이 이긴 거는 아마 3차 예선 가는 데 있어서는 큰 힘이 되겠죠. 그 중국과 이제 우리의 승부, 물론 이제 객관적인 전력은 당연히 중국이 와도 우리가 한 수 이상 위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만 특히 이제 월드컵 예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으니만큼 절대 경시할 수는 없는데 중국과의 경기에서 아까 근데 클린스만호가 예상이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중국에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건 부상이에요. 네. 네, 중국 선수들이 수비지향적인 경기를 할 것은 자명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경기를 봤을 때는 포메이션이 한동안 또 백스리를 많이 쓰기도 했다가 오늘 태국과의 경기는 제가 경기를 지켜본 상황에서는 백포를 썼어요. 네. 그래서 4-4-2 형태로 경기를 계속했는데 전방에 오늘 태국과의 경기는 우레이 선수, 우레이랑 탄동 선수, 네. 둘을 뒀는데 이 두 선수가 지금 중국 대표팀 선수 가운데는 가장 골을 잘 넣는 선수입니다. 지금 중국 그 슈퍼리그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중국 선수가 우레이고 그 다음이 탄롱이죠. 중국이 이번에 브라우닝 선수 장광타이죠. 네, 장광타이 네. 타이어스 브라우닝 선수. 네, 장광타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뒤쪽에 변화가 이뤄진 만큼 우리와의 경기에서 백스리를 다시 한번 쓰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긴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다 쓰면서 이제 프리롤 주잖아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조규성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톱에 가까운 라인업이기 때문에 백스리 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긴 한데요. 그래서 센터백도 그렇고 숫자를 많이 뽑긴 했더라고요. 네. 장림펀 선수도 오늘 경기는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지만 언제든지 중앙 수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스리의 한 자리를 예를 들어 장림펑 선수가 보고 그리고 주천재 선수라든가 장쉔롱 선수가 있죠. 지향성동. 네. 아마 백스리로 나오건 백포로 나오건 밀집 수비는 분명히 할 거다. 네. 그 대신에 중국은 이 동남아시아 선수들과는 다르게 신장이 있죠. 높이가 그렇죠. 확보돼 있어서 네. 우리가 너무 좌우에서 크로스 위주의 공격은 좀 기피하는 게 좋습니다. 중앙에서 많이 만들 거예요. 네.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격기에 만들려고 할 거고 중국도 허리에서부터 이강인 선수 묶으려고 하겠지만 쉽게는 안 묶이겠죠. 그 정도의 퀄리티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서 다만 이강인 선수 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다음 공격 작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우리 공격에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선수인 거는 최근에 클린스만호의 경기들을 보면 어느 정도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뭐든지 영원한 건 없잖아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또 중요한 우리 손흥민 선수나 다른 선수들의 약간의 어떤 그런 공백 상황에도 우리 대표팀이 대비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일단 중국전은 이 선수들이 문제 없이 다 나올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스코어로 그래도 승리를 가져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되면은 두 골 차는 나야 되는 어떤 객관적인 전력이라는 판단인데 원정 경기고 그리고 변수가 그래도 있긴 있어요. VAR 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VAR 없는 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오늘 첫 번째 득점 했는데 취소된 장면 있잖아요. 네, 이재성 선수 골. 네. 근데 그 정도는요. 그게 부심이 그거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옛날 축구에서는 저도 중계 중에 그 얘기를 했지만 저 정도 비일비재했다 사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게 눈이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요. 부심이 각도가
일직선, 그러니까 수평을 못 만들면 거기서 또 옵사이드를 정확하게 못 보고, 그래서 그 정도 걸려있는 차이는 이거는 부심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는 심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는 이거는 박정아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위원의 이야기니까 뭐 신뢰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VAR은 지금 상당한 수준급에 이르러 있는데 모두의 VAR 조건이 지금 현재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돈 드는 문제라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월드컵 예선 정도가 되는 대회에서는 한 2차 예선 정도부터라도 모두가 조금 VAR을 가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준다든가 해서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향후에는 FIFA의 좀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VAR실에 있는 그 거창한 장비들까지 아니고 그 장비들의 상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그 VAR 라이트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VAR 라이트라도 한 2차 예선에 이렇게 균일하게 조금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좋을 거는 같은데, 어찌됐건 다시 이제 중국전으로 들어와서 그 중국전 뭐 변수가 있다거나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변수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먼저 실점하는 상황이겠죠. 네. 우리가 최근 경기에서 맞닥뜨려 보지 않았던, 그리고 크리스만 감독 출범 이후로 아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적지에서, 원정에서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평정심을 가지고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상대가 어느 일정 수준의 팀이라면은 수비적 인력을 훨씬 더 견고하게 가져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뤄도 다시 원점이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좀 편안하게 이제 수비를 하게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까 박찬하 해설위원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지나친 자율성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변수적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변수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상대가 뭐 신체 조건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은 한 의원님 자주 얘기하시면 딸깍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방 나올 수 있잖아요. 세트피스에서. 그러니까 오늘 싱가포르도 사실은 동남아 팀치고는 신체 조건이 좀 괜찮은 팀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 싱가포르보다 이제 신체 조건이 더 좋은 상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수비 진영에만도 뭐 190cm대 선수들이 존재하고, 또 공격진에서도 탄롱 선수 일단 신장이 크고, 또 벤치에서 나올 수 있는 자원 중에도 190 언저리 선수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정말 불필요한 셋피스는 허용하지 않는 편이 애초부터 좀 좋을 겁니다. 장휘닝 선수 장신이고 이래서, 물론 장휘닝 선수가 이번 시대에 부상도 있고 이랬지만 들어와서 뭘 해낼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잘 되려면은 객관적인 이제 열세 있는 팀들이 경기 잘 되려면은 그런 게 반드시 포함됩니다. 원더골 하나, 뭐 중거리 한 방이라든가 셋피스 하나, 그런 게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경기 운영을 할 이유가 없고, 소모 줄여야 되고, 그리고 부상당하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 많은 걸 또 극복해야 되는 원정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찌됐건 뭐 싱가포르전 박찬하 해설위원의 머리를 좀 복잡하게 했다지만 시원하게 어쨌든 선수단 전체가 아주 잘해서 이제 멋진 첫 승을 거뒀는데요. 중국전 원정에 임하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여태까지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편안하게 경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10월 달부터 해서 분위기도 좋아지고 대표팀이 잘 해내고 있잖아요. 응원도 많이 받고 있고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좀 홀가분하게 최근에 경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였으면 합니다. 그러다가 변수가 좀 일어나면 거기서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는 있다. 냉정해지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근데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이제 군데군데 또 그렇죠. 배치돼 있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 그냥 기우 정도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지금 실력, 퀄리티, 뭐 1대1에서의 위력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바로 그 경험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강인 선수만 하더라도 아직 연령이 다른 선배 선수들보다는 어리지만 수준 높고 많은 그 무대의 경험을 지닌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등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실력에 플러스 알파 예전 우리 대표팀 뭐 선배님들에 비하면 지금 선수들은 나이답지 않은 놀라운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도 이런 중국 원정 같은 경우에 크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아마 정신무장을 다시 한번 하겠죠. 우리 냉정하게 이번 경기는 또 원정 경기니까
잘 준비하고 하던 대로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 잘 얘기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면 클린스만 감독은 정말 행복한 감독 아닙니까? 정말 행복하죠. 이거는요, 진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복한 분이에요. 행복한 클린스만 감독의 얼굴에서 네. 파한돼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중국 원정 경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박찬하 해설위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본 싱가포르전, 중국전에 관한 원투펀치 주크박스 첫 번째 코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